저희가 그 코드셀을 실행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법에 맞게 문장을 수정을 해주시면 오류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코드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오류들은 우리가 오류를 발견했을 때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하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코드가 어떤 경우에는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예요. 코드를 보시면 어떤 경우에 그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 사용자가 뭐 키보드에서 어떤 문자들을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입력한 문자들이 인트로 변환할 수 없는 문자들이면 예를 들어서 뭐 점이라든가 뭐 ABC와 같은 문자들이라거나 아니면 느낌표 같은 그런 특수기호 같은 것들은 정수로 변환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int 함수가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이 되면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기능도 수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코드도 실행이 안 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코드는 그 순간에 멈춰요. 파이썬이 문장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에 대한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문장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거기서 실행을 멈춰요. 그래서 변수의 값이 할당이 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변수를 출력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똑같은 문장이지만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게 정수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들만 있으면 뭐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그죠? 그런 문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인트로 정상적으로 변환이 되고요. 인트로 변환이 됐으면 변수의 값이 할당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볼 수도 있죠. 이런 것처럼 어, 그 어떤 문자열이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예외 처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법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try, except 구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try 구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try 구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try가 있고 except가 있어서 그래서 try, except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자, 문법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try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 콜론을 씁니다. 파이썬에서 콜론을 쓰면 항상 그 다음 줄에서 들여쓰기, 블럭이 나와야 되죠. 들여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그 실행할 코드를 써주시면 돼요. 실행할 코드 블록을 써주시면 됩니다. 한 개 이상의 문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try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을 시도하겠다예요. 여기 1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는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냐면 except로 갑니다. except 다음에 바로 콜론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except 다음에 에러의 이름을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에러 이름까지만 쓰고 콜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에러 이름 옆에 as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별명을 더 주셔도 돼요. 여기서 대괄호는 생략하셔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써드린 겁니다. 이 전체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except 콜론까지만 써도 되고요. except
에러 이름 콜론 요렇게만 써도 되고요. 요만큼을 생략을 해서 또는 except 에러 이름 as 변수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명이라고 하는 거를. 그럼 except는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외 상황,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 블록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필수입니다. try, except까지는 필수고요. 그 다음부터는 생략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고요. try, except 다음에 쓸 수 있는 거는 else라고 하는 구문을 쓸 수가 있어요. else 부문에서는 무엇을 작성하는 거냐면 try 블록의 모든 코드들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오류 없이 정상 수행이 됐을 때, 됐을 때, 실행할 코드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1번을 시도를 했는데, try. 1번을 시도를 했는데, 아무런 오류가 없었다? 그러면 else. 1번을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except가 뭐의 약자냐면 exce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쓴 거거든요.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예외 상황이라는 뜻이고, 예, exception 상황이 발생했으면 이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else는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있는 모든 코드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이에요. 1번에 있는 코드들이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됐는데 해야 될 일이 없다? 그러면 else는 생략하셔도 돼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finally를 쓸 수가 있어요. finally 다음에도 콜론을 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하겠죠. 들여쓰기 한 곳에서는 여기서는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했는지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할 코드가 있으면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전체 try 문장의 전체 구조고요. 전체 구조고, 그러면 이 try 구문의 실행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보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즉, 어,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1번을 전부 시도를 하는 거예요. 1번을 try를 하는 겁니다. 1번을 try를 하는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디로 가요? else로 가요. 그러니까 3번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겠죠. 여기 있는 블록들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finally는 무조건 실행을 해야 돼요. 무조건 실행하니까 4번이 실행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1번을 실행하는 중에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요. 1번에 몇 개의 문장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장들을 실행하는 중간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에러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느냐? except로 가요. except로. 그러니까 2번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겠죠. 2번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한 다음에 else는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else는 안 가요.
근데 finally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실행이 되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except 절에서 에러 이름을, 생략하면 모든 종류의 에러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cept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바로 콜론을 쓴다는 얘기죠. 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except 아무것도 안 쓰고 바로 콜론. 그러면 모든 종류의 exception이다는 뜻이에요. 모든 종류의 exception. 어떤 경우인지 이따가 코드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만약에 except 절에서 에러 이름을 어, 에러 이름을 지정하면 선언된 에러들만 선언된 에러들만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except에서 value 에러를 처리하겠다. 어, value 에러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렇게 쓰면 2번 코드 블록은 value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을 실행하는 중에 value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에러가 발생을 했다면 이 except가 그 오류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코드 셀이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에러가 발생하고 끝나버리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except에서 에러 이름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에러들만 처리를 하겠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특정 에러들만 처리를 하겠다. 그 다시 얘기하면 선언한 에러들 이외에는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언되지 않은 에러들이 발생하게 되면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처리가 되지 않으면 위쪽처럼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써버리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그러면 에러 이름을 지정을 할 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에러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except절을 여러 개를 써도 괜찮아요. 처리해야 처리해야 할 에러의 종류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except절을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except 하고서 한 번만 썼는데 try, except 이런 식으로 except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else, finally 이렇게 구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 구조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정리해드린 내용을 코드로 작성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try 구문을 바로 try로 가죠. 이렇게 try, 시도하겠다요, 시도하겠다.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콜론 써주셔야 돼요. 콜론을 썼으면 아래쪽에서는 들여쓰기가 되어야 됩니다. 음. 정수 두 개를 입력을 받을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 두 개를 입력받고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자. 자, 이런 코드를 작성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합니다. int를 저장하겠다고 해요. 근데 무엇을 int로 변환할 거냐 하면 키보드로 입력받은 문자들을 int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nput 이렇게 쓰겠죠. 사용자한테는 정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정수가 하나가 더 있어야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기 위한. 그래서 두 번째 정수를 선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int로 변환합니다. 무엇을 입력받은 거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사칙 연산의 결과를 출력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 바로 하실 수 있겠죠. 포맷 스트링으로 쓸까요? x 값이 뭔지 써주고요. 여기 변수 x에 할당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써주고 변수 y에도 할당된 값이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결과로는 무엇을 써주시면 되냐면 x 더하기 y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프린트문은 뭐냐면 정수 x와 정수 y의 덧셈 결과는 이거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뺄셈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x 빼기 y 그 다음에 여기 결과는 x 빼기 y를 출력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곱하기 결과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스트링 x 출력하고요. 곱하기는 별표인데 여기서는 x로 표현을 할게요. y 그 다음에 x 곱하기 y 이거는 연산자를 써줘야 되니까 x 곱하기 y를 하기 위해서는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자를 써줘야 되니까 여기는 곱하기라고 반드시 써줘야 되죠. 여기는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눗셈 결과를 볼까요? 자, 나눗셈 결과는 x 나누기 그 다음에 y는 x 나누기 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두 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 사칙 연산의 결과들을 전부 출력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에서 except 에러 이름 쓴다 그랬죠. 자,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었던 게 뭐냐면 이런 코드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입력받은 값을 int로 변환한다라고 할 때 무슨 에러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value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럼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에러 이름은 뭐예요? value 에러죠. 맞습니까? 그걸 써주는 거예요. except 다음에 value 에러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서 끝내셔도 되고요. 이렇게만 하셔서 끝내도 되고 아니면 as 이렇게 value 에러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별명을 써주셔도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는 프린트문 하나만 넣을게요. value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세 번째 라인과 네 번째 라인에서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x와 y는 정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뭐 요런 정도로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 x, y 이렇게 할까요? 정수 x를 입력하세요. 정수 y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try 문장은 이렇게만 있어도 돼요. try except까지만 있어도 돼요. try except까지만 있어도 되고요. 어, 나머지는 생각해도 되는 부분인데 else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칙, 연산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else라고 하는 구문은 value error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드들을 try는 안쪽에 있는 모든 코드를 시도한다. 시도하다가 value error라는 exception,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 value error exception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finally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만 쓸게요. 코드셀을 종료합니다. 이렇게만 쓸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실행하면서 try 구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할게요. 실행하니까 지금 어디에요? 세 번째 라인이 실행 중인 거죠. 정수 x를 입력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123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라인 실행이 끝났어요.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를 입력을 했고요. 인풋이 1, 2, 3이라고 하는 문자를 받아들였고 int 함수가 1, 2, 3을 123으로 변환을 했을 거예요. 변수 x에 저장이 됐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인이 실행이 되는데 네 번째 라인에서는 input 함수가 정수 y를 입력하세요 라고 보여준 다음에 입력받기 위해서 입력 상자를 보여줬어요. 그죠? 텍스트 박스를 보여줬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10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엔터를 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죠. 아래쪽에 있는 4개의 프린트문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그죠? 음. 두 번째 입력값 1, 0이라고 하는 문자도 int로 변환할 수 있어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변수 y에는 정수로 변환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문장이 10, 123 더하기 10, 123 빼기 10, 123 곱하기 10, 123 나누기 10.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옆에 출력을 해주죠. 맞습니까? 자, 이 안쪽에 있는 코드들, try 안쪽에 있는 블록을 실행하는 동안에, 시도를 하는 동안에, 그죠? 이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는 동안에 에러가 발생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죠.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끝났으니까 어디로 간다? else로 간다예요. else로.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프린트 해줘요? 정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간다? 그 다음에는 finally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셀을 종료할 거예요 하고서 문장이 끝났죠.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그럼 똑같은 코드인데 이번에는 y를 입력할 때 value 에러가 발생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실행합니다. 다시 실행하는데 첫 번째 x를 입력을 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정수 y를 입력하세요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QWER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숫자를 변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러 발생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거랑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오전에는 어떻게 끝났어요? 셀이. 정수로 변환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자들을 입력을 해버리면, value error예요. 하고서 끝나버리죠. 밑에 있는 프린트문이 실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경우를 코드셀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드셀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려면 여기 있는 모든 코드들이 실행이 된 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프린트면 실행 안 되죠. 정확하게는 변수에 할당이 되는 것도 실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하는 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아래쪽 코드를 볼게요. 우리가 try except를 썼어요. try except를 썼죠? 자,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서 int로 입력한 거, 문자열 입력한 거를 int로 변환하겠죠? 변환한 거를 변수에 저장하겠죠? 첫 번째까지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입력한 문자열이 있죠? int로 변환할 때 int 함수가 뭘 발생했을까요? value 에러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바로 except로 갑니다. 밑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서 except로 가요. except에서 무슨 에러를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value 에러만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발생된 에러가 value 에러가 맞아요. 그래서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뭐라고 알려주냐면 x와 y는 정수로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except가 끝났으면 else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니까 여기서는 어디로 가냐면 finally로 가요. 코드셀을 종료할게요 하고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코드는 실행할 때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하든 상관이 없이 정상적으로 제일 마지막 라인까지 실행이 되겠죠. 물론 이 프린트하는 문장들은 실행이 안 돼요. 사실 실행이 될 수가 없죠. 정수가 없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에러 처리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코드를 실행하는 동안에 에러가 없으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고, 코드를 실행하는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면 실행하면 안 되는 코드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겠다? except로 가겠다. except로 가겠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 자,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에러가 없었을 때는 1번, try, else, finally 이렇게 실행했죠. try, else, finally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고요. 지금처럼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try, except로 갔다가 그 다음에 except에서 finally로 갔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순서, 예외가 발생한 경우의 순서.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에러 처리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final, except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만.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특별하게 value 에러가 발생했을 때에만 여기가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else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 finally는 어때요? 코드셀을 종료합니다. 정상적으로 종료합니다라는 이 코드는 except가 실행이 되든 else가 실행이 되든 항상 실행되고 있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finally예요. 그리고 사실 이 else라고 하는 부분은요.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else 만들지 말고요. else 만들지 말고 이 프린트문을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요거 4개 다 실행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 문장 넣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 else는 그닥 유용하지는 않아요. 그닥 유용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파이썬에서는 try, except, else, finally 까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자, 근데 이 코드는요, 다른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value 에러만이 아니라 다른 에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에러가 발생, 만약에 try 안쪽을 실행하는 동안에, try 안쪽을 실행하는 동안에 value 에러 이외에 다른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exception 구문이 그 에러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코드셀은 어떻게 될까요?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게 어떤 경우인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x는 123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y를요, 0이라고만 입력해보세요.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자, 코드가 어디까지 실행되고 끝났는지를 보세요. 코드가 어디까지 실행되고 끝났는지를 살펴보시면 지금 이거는 코드 셀이 정상 종료가 아니에요. 에러 메시지가 보인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코드 셀 종료가 아니란 뜻이에요. 자, 어디까지 실행됐냐면 입력 정상적으로 됐어요. y도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출력을 했어요. 자, 근데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려고 보니, 그죠?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려고 보니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123을 뭘로 나누고 있어요? 0으로 나누고 있죠. 우리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0으로 나눌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 에러의 이름이 뭐래요?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처리를 하는 에러는 무슨 에러만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value 에러만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러를 처리를 못해요. 이런 에러는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번째 라인? 여덟 번째 라인에서 발생한 에러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실행 못했죠. else는 당연히 실행 못해요.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finally는 무조건 여기 보시면 코드셀 종료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실행을 하죠. 에러가 발생하든 안 하든 finally는 무조건 실행을 하지만 지금 처리가 되지 못한 에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처리가 되지 못한 그런 에러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도 잡아서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ccept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accept를 추가를 하실 때는 순서가 try, accept, else 뒤에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else보다 앞에 accept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금 에러 이름 복사 붙여넣기 할까요?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거 에러 이름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것도 별명을 이라고 줄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선언하는 변수 이름 똑같이 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네. 여기서는 에러 내용이 0으로 나누는 에러란 뜻이잖아요. 제로로 디비전 나누기 에러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0으로는 나눌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다시 실행하시고요. 아까처럼 x에는 123, y에는 0을 입력해 보시면은요. 자,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에러 메시지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모든 코드들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고 나서 코드셀이 에러 메시지 없이 끝난 거예요. 이런 거를 에러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한 상황을, 에러가 발생한 상황을 우리가 잡아서 그때 적절한 처리만 해주고 코드셀이 그 밑에 있는 다른 코드들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에러 처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된 거냐면,
X에 입력되는 게 정상적으로 숫자가 입력이 됐고요. Y에도 정상적으로 숫자가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더하기 0은 원래 숫자 그대로, 그 다음에 빼기 0도 원래 숫자 그대로, 곱하기 0을 하면 결과는 0. 근데 마지막 프린트 문장에서 0으로 나누는 거를 시도하죠. 그죠? 0으로 나누는 거를 try, 시도를 하죠. 자, 이때 에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러가 발생한 위치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첫 번째 except부터 찾아봐요. 여기서 발생한 에러가 첫 번째 except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에러인지를 찾아봅니다. 근데 첫 번째 except 내용하고 다르죠. 여기서는 제로 디비전 에러였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except를 또 찾아가요.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except에서 만나는 에러 이름이 여기서 발생했었던 에러예요.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except가 다 끝났죠. except가 다 끝나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는 finally로 가는 거예요. else는 아니겠죠.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finally로 가게 되면 코드셀을 종료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코드는 인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도 처리할 수 있었고요. 0으로 나누는 에러도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에러 없이 끝날 수 있는 코드셀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에러 처리예요. 에러 처리.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except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except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except 다음에 에러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에러 이름을 쓰지 않으면 모든 except를 처리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else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처리하려고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try 안에 있는 모든 문장에서 try에서 시도를 하는 모든 문장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만 실행하는 게 else. 그리고 finally는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항상 실행해야 되는 코드. 그래서 이 코드는 모든 코드들이 다 실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실행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버렸으면 에러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여덟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곱 번째 줄까지 실행이 끝나고 except에서 뭔가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finally가 실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에러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try, except 구문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import random. 자, 그리고 numbers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는 난수를 저장하겠습니다. random.rand range로 할까요? 100보다 작은 정수. 몇 개를 만들 거냐면 5개만 만들게요. in, range 5개. 프린트 해볼까요? 넘버스를 이렇게 숫자 5개가 만들어졌죠. 숫자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런 코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인덱스를 입력받는 거예요. 입력받고 리스트 넘버스에서 해당
인덱스에 해당 인덱스의 값을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5개 숫자가 있잖아요.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사용자가 0을 입력하면 37을, 사용자가 2를 입력하면 85를, 사용자가 2를 입력하면 74를, 그렇게 그런 값들을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실행하시다 보면 아마 에러가 발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에러도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넘버스는 만들어졌고요.
일단 try except 없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여기서 주석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인덱스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그 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인덱스는 실수는 가질 수 없어요. 정수만 가질 수 있죠. 사용자한테 입력하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인덱스가 있으면 우리는 프린트를 하시면 돼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해볼게요. 자, numbers 다음에 대괄호 써주고 이 대괄호 안에다가 입력받은 인덱스 값을 이 대괄호 안에다 써줄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변수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중괄호 인덱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죠. numbers 뭐 예를 들면 0이라거나 numbers 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등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 값을 쓰려고 해요. 이거는 실제로 값을 쓰겠다는 얘기죠. 어떤 값을 쓸 거냐면 실제로 넘버스에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 그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넘버스 대괄호 인덱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중괄호와 대괄호의 의미 요거 잘 봐두시고요. 자, 일단 실행해 보시면 이거를 실행해 볼게요. 인덱스를 입력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numbers 0은 37입니다. 라고 써주죠. 자, 이거는 이 자리에 변수 인덱스의 값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에 있는 값을 이 자리에 써준 거죠. 코드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 자, 똑같은 코드를 또 실행을 할게요.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될까요? 되죠? 이것도 되죠. 왜 그러냐 하면 numbers 그다음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가장 마지막 원소를 찾아주는 거죠. 그럼 넘버스의 가장 마지막 원소는 19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잘 보여주죠.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이렇게 아무런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코드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덱스인데 A, B, C라고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린 거죠. 무슨 에러다라고 보여주는 순간 이거는 셀이 정상적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비정상적으로 끝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이게 발생했을까요? 지금 이 위치는 라인수 보여주죠. 여기가 2번. 에러 메시지를 유심히 보시면 내용 아실 수 있으세요. 아, 값이 잘못됐구나. 위치는 어디에서? 2번 라인에서. 그럼 여기가 2번 라인이잖아요. 2번 라인.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어요. 뭐가? 입력한 값 ABC가 int 타입으로는 변환할 수 없다. 그러니까 int 함수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한 거죠. 맞습니까? 음. 자, 발생한 에러가 value 에러란 말이에요. value 에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한다? 여기를 try,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도하겠다. 시도하겠다라고 했으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콜론이 있으니까 들여쓰기가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코드들은 입력받아서 정수로 변환해서 변수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문까지를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두 개의 라인을 시도하는 중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except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러 이름을 써주겠다라고 하시면 value erro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를 그냥 간단하게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정도로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 B, C 이렇게 했어요. 어, 잠시만요. except value error. 아, 이게 value error죠. 네,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타가. 네. A, B, C. 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죠? 네. 되셨죠? 음. 이름이 없어도 돼요. 얘가 없어도요. A, B, C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어요 하고서 끝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에러 이름을 안 써도 된다. 에러 이름 꼭 안 써도 되고 그냥 try, except라고만 하셔도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음. 만약에 명시해주고 싶으시면 그 이름을 찾아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첫 글자 몇 개만 알고 있으면은요, except 다음에 첫 글자 세 글자, 두세 글자만 입력을 하시면 그 글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에러 이름을 힌트를 줘요. 그럼 요거 선택해서 엔터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까 저처럼 그 오타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는 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자, 저기 다시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원소 개수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인덱스는 0, 1, 2, 3, 4 이렇게 5개 아니면 마이너스 1, 2, 3, 4, 5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5개가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10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죠. 에러 내용이 뭐예요? 인덱스 에러죠. 에러 이름이 밸류 에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발생된 위치는 네 번째 라인. 그러니까 세 번째 라인은 문제가 없었어요. 세 번째 라인은 에러 없이 실행이 됐고, 네 번째 라인을 실행하는 중에, 이거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 라인을 실행하는 중에, 이때 무슨 에러가 발생했다? 인덱스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했다. 내용은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out of range. 범위를 벗어났다. 리스트의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다. 즉, 우리가 입력한 인덱스가 넘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가 아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려면 except를 몇 개 써야 돼요? 2개를 써야 되는데 굳이 2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요. 에러 메시지 이름을 이렇게 바꿀게요. 잘못된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except 다음에 에러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는 모든 종류의 except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value 에러도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인덱스 에러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인덱스를 1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인덱스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 100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잘못된 거다라고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자세하게 그 범위를 벗어난 건지 아니면 밸류가 잘못된 건지 이런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작성한 내용으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셀은 에러 없이 에러를 처리하고 셀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A, B, C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요? except로 가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int 함수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에도 except. 근데 except에 에러 이름이 없죠? 그럼 모든 에러를 처리하는 거예요. 모든 에러를. 자, 여기서는 에러가 없었고 인덱스가 잘못된 경우. 여기서도 except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인덱스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든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든 에러를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에러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에러 없이 try, 시도하는 모든 문장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끝나겠죠. 정상적으로 끝났으니까 except는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러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except를 여러 개를 나눠서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처리를 해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각각의 에러 메시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여주고 실행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하세요라고 알려주고 싶으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을 에러의 이름을 accept 다음에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에러를 다 한꺼번에 뭔가가 잘못됐어요 정도로만 보여주고 처리를 끝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accept 하고서 에러 이름 없이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구문일 거예요. try, accept 하고 끝나는 거. 요게 그 에러 처리의 가장 간단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try, accept도 끝났어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십니까?